저는 차가 거의 없는 밤중의 산 중턱에서 비바람이 치는 강풍주의보 날씨에 레이싱을 시작했습니다. 이 네 가지 없는 차는 신호를 무시하고 거침없이 서귀포 방향으로 가더군요. 어차피 방향도 같겠다. 저도 바로 속도를 올려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잠깐만. 혹시 우리 지역 주민이면 우리 가똥차가 흔한 놈도 아니고 이러다가 민원 들어오면 골치 아프겠는데. 전 혼자 소설을 쓰면서 슬슬 엑셀에서 힘을 뺐습니다. 지프 차주는 그 지역 토박인지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어두컴컴한 2차선 도로를 물벌을 일으키며 쏜살같이 빠져나갔죠. 아, 나 진짜 괜히 쫓아갔네. 이 문지시고. 그렇게 헛웃음을 지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컴컴한 도로 한복판이 있는 겁니다. 전 잠시 차를 세우고 백미러를 원위치로 맞췄는데 불빛이라곤 제 차의 라이트뿐인 가로등 하나 없는 전형적인 공포영화의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순간 차에서는 검모행님의 잘못된 만남이 흐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 어느 날 너와 내가 심하게 다툰 그날이 울었어. 너와 내 친구는 연락도 없고 날 피하는 것 같아. 잠깐만, 저게 뭐고?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컴컴한 산길을 라이트 불빛 하나의 의지에 서행하는데 길가에 누군가 한 손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슥 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뭐고? 그 미친년이 쫓아온 거가? 아이씨, 제주시에만 있는 가수는 아니었나? 저는 속도를 올렸습니다. 또다시 제 정신은 혼돈의 카오스 급행열차에 탑승을 했죠. 그런데 순간 5m 앞에 한쪽 손을 든 사람의 형상이 차길 쪽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두 번에 걸쳐 유턴을 해서 풀 악셀을 밟았습니다. 습관처럼 백미러를 쳐다봤지만 가로등 하나 없는 데다가 뒷유리에 빗방울까지 가득 맺혀 있어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가 또 문제였습니다. 아까 조수석 쪽에서 저요 하고는 귀신이 보였으니 만약 그 미친년이 같은 곳에 있다면 운전석이 창쪽, 그러니까 반대편 차선의 갓길에 보이는 게 정상일 겁니다. 전 의식적으로 앞만 보면서 시야각을 좁혔고 덜덜 떨면서 생각나는 아무 노래를 큰 소리로 내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잠시 후 중문 방향에 출구가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을 놓으며 힐끗 백미러를 보는 순간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뒷좌석 가운데에 누군가 앉아있는 게 보이는 겁니다. 네네, 소설을 쓴다,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뻥카를 날리고 앉았다 하시는 님들도 많을 겁니다. 너 이제는 헛것이 다 보이냐? 그렇게 다시 힐끗했지만 머리통 같은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앞쪽에 가로등이 보이기 시작했고 가로등을 막 지나가는 순간 불빛에 비친 백미러에는 긴 생머리가 확연히 보였습니다. 극심한 공포감이 휩싸인 저는 귀를 웽웽 울리는 어지러운 이명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의식의 끈 한 가닥을 붙잡고 익숙한 길로 들어섰고 저 멀리 중문 호텔들의 불빛이 보이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다시 뒤를 힐끗 돌아봤지만 긴 생머리의 그녀는 여전히 부동자세로 앉아있었고 저것은 착시다, 환상이다 마음 먹으면서 다시 힐끗 바라봤지만 슈밤바 아니네. 진짜 있네. 와, 나. 그렇게 얼마나 갔을까. 중문 휴양단지까지 와보니까 비바람이 잠잠해지면서 뒤통수가 간지럽기 시작했습니다.
침을 꼴깍 삼키며 백미러를 쳐다보니 없어졌네. 전 차마 고개를 돌리진 못하고 백미러를 훑었습니다. 그런데 긴 생머리의 그녀가 이제는 조수석 뒤쪽에 회장님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뜨뜻한 기운이 아랫도리를 적시고 잠시 고민을 하던 저는 관광단지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형광봉을 흔드는 경찰관들과 경찰차의 모습이 보였고 그러자 눈물이 찔끔 나왔습니다. 휴가철을 맞아서 중문 관광단지 쪽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래. 뒤에서 생쇼 하면서 심장마비로 내 보낼라 했지. 내가 이겼다 이 미친년아. 전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렸습니다. 제 단골 환자이신 경찰관님이 계시더군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렇게 저는 차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